자, 여러분의 열정을 원합니다. 불이국어 현대문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중요한 품사 공부했죠? 부사였습니다. 자, 부사 복습을 좀 해볼까요?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주로 용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다른 품사들도 꾸며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사 그 자체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관형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심지어 관형사의 역할인 체언을 꾸며주는 것도 부사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는 것이 부사였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녀석이죠? 이 복잡한 부사를 크게 두 갈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 내의 성분들을 꾸며주는 성분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부사로 말이죠. 성분부사는 박지성 선수 아버지 기억하라고 했죠? 지성부. 자, 성분부사에는 지시부사, 성상부사, 부정부사가 있습니다. 지시부사는 말 그대로 지시성을 갖는 거예요. 이제 지시성 하면 여러분 이, 그, 저 떠오르죠? 뒤에 리만 붙이면 됩니다. 이리, 그리, 저리가 있고요. 또 시간부사도 지시부사에 들어갑니다. 내일, 오늘, 어제 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부정부사부터 볼게요. 부정부사는 말 그대로 부정 표현을 할 때 쓰는 말인데 안과 못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시부사와 부정부사를 뺀 성분부사는 모두 성상부사에 들어가면 됩니다. 성상부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부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다라고 하는 동사를 빨리라고 하는 말이 꾸며준다면 빠르다, 빨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분부사 가운데 성상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장부사 보겠습니다. 문장부사 같은 경우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를 말한다고 했는데 양태부사와 접속부사로 나눕니다. 양태부사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과연, 모름지기 이런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접속부사는 영어로 따지면 접속사에 해당하는 것인데 국어에서는 부사에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사의 종류를 알아봤는데 지난 시간에 부사의 특성도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것까지 선생님이 자세히 지금 여기 복습하진 않고요. 그래도 꼭 기억했으면 하는 거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품사 고정의 입장과 품사 통용의 입장이 있다고 했죠. 품사 고정은 뭐냐면 하나의 단어는 무조건 하나의 품사로만 사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바로라고 하는 부사는 체언을 꾸며주더라도 부사입니다. 체언을 꾸며주는 건 관형사의 역할인데 부사로 본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끝나고 바로 와 했을 때는 용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 확실한데 그건 바로 너야 했을 때 너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는 바로도 역시 부사로 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품사 고정의 입장이라면 어제라고 하는 시간 부사는 품사 통용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왔어 라고 한다면 오다라고 하는 용언을 어제라고 하는 부사가 꾸며줍니다. 부사죠. 그런데 어제가 기회였는데 라고 했을 때 어제는 명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품사 통용의 입장이 있다는 점, 품사 고정과 품사 통용의 입장은 서로 대립된다는 점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조사인데요. 부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품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은 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요, 불이국어 175쪽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격조사, 조사 가운데 격조사라는 게 있어요. 격조사는 문장 성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이야기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 격조사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격조사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사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국어 175쪽이고요. 조사는 기능상 관계어에 들어갑니다. 관계어는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단어들을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조사 한 개의 품사만 있었는데요. 조사는 도울 조자를 사용합니다. 도울 조 말씀사자를 쓰는데요. Postpositional Particle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조사는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말들을 일컫는데 그래서 조사에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주는 격조사 그리고 그 단어들을 이어주는 접속조사, 뜻을 도와주는 보조사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준이가 밥과 고기만 먹었다. 이 문장에는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가 모두 포함되는데요. 가가 바로 격조사에 해당하고요. 밥과 고기를 이어주고 있죠. 과는 접속조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는 보조사입니다. 보조사와 격조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의아할 겁니다. 보조사는 말의 뜻을 도와주는 말을 보조사라 한다 했는데 보십시오. 준이가 밥과 고기를 먹었다 라고 하는 문장과 준이가
밥과 고기만 먹었다라고 하는 문장은 분명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것은 바로 조사의 차이입니다. 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문장에서는 딱히 어떤 의미가 부여되지 않지만 준이가 밥과 고기만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제외한 다른 것은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해지죠. 그런 의미를 더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격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격조사는 자격할 때 격자를 사용합니다. Case Marking Post Positional Particle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격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채연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게 도와주는 조사를 우리는 격조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문장 안에서 일정한 역할, 자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격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연이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문장 성분을 결정해 준다는 거죠. 자, 문장 성분은 여러분 이 문어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문장 성분은 모두 어자로 끝나거든요. 자, 문장 성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성분, 다른 말로 필수 성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없이는 문장이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관형어, 부사어 이 녀석들은 부속 성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식 성분 또는 수의 성분이라고도 부릅니다. 끝으로 독립어에서 독립 성분까지 모두 7개의 문장 성분이 존재하는데 각각이 무엇인지 살펴볼 건데요. 뒤에 문장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선생님과 문장 성분은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문장 성분을 다루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격조사를 이해하려면 문장 성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고용으로 선생님이 좀 문장 성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는요. 문장의 주체가 되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서술어는요. 이 주체의 동작, 성질,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을 말합니다. 자, 예문을 보자면 밥이 꿀맛이다에서 문장의 주체는 바로 밥이죠. 자, 이 밥이 바로 주어가 되고요. 꿀맛이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모든 문장은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장 성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목적어인데요.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우가 먹었다라고 하는 문장은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닙니다. 중간에 무엇을 먹었는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 무엇을에 해당하는 그 동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충해주는 문장 성분을 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어의 보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보십시오. 빵은 밥이 아니다. 지우가 선생님이 되었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밥이와 선생님이 바로 보어인데요. 빵은 아니다. 지우가 되었다. 라고 하는 각각 문장이 온전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려면 무엇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보어입니다. 자, 국어의 보어는요. 굉장히 제한되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되다, 아니다 라고 하는 서술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되다 또는 아니다가 서술어여야만 국어에서는 보어를 갖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다음 관형어입니다. 관형어는 여러분 관형사와 같아요. 체언을 수식해주는 문장 성분들을 모두 관형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우라고 하는 체언 앞에 일반의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일반의는 지우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는 관형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관형어의 짝꿍이 있죠. 바로 부사어입니다.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해주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지우가 밥을 먹었다. 그런데 무엇으로 먹었는지 숟갈로 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녀석은 부사어가 됩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문장 성분 더 남았죠. 독립어입니다. 독립어는 다른 문장 성분과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들인데 대체로 누군가를 부르는 말. 자, 서연아 혹은 이렇게 불러주는 말들을 우리는 독립어라고 부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문장 성분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문장 성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 격조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왜 선생님이 이 문장 성분들을 설명했는지 이 격조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히 깨닫게 될 겁니다. 먼저 주어를 만들어주는 밥이라고 하는 체언이 주어로서 기능하게 만들어주는 조사, 바로 이 녀석인데요. 바로 이입니다. 이가 바로 주격조사죠.
꿀맛이라고 하는 체언이 서술어로 기능하게 만들어주는 조사, 바로 이다, 서술격 조사입니다. 밥을이라고 하는 목적어는 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쓰였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숫갈이 부사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로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보어가 가능했던 것도 바로 복격 조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형격 조사가 있었기에 관형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는 독립격 조사냐? 그렇진 않고요. 누군가를 부르는 조사다라고 해서 혹격 조사라고 따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즉 문장 성분이 7개이듯이 격조사도 모두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성분과 함께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격조사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격조사의 종류 중요합니다. 자, 불이국어 175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천천히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를 만들어주는 주격조사인데요. 자, 예문을 봅시다. 해가 떴다. 빨간 글씨 가. 달이 졌다. 이. 여러분, 이와 가는 어떤 관계인지 알겠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를 달리하는 이 형태입니다. 바로 주격조사의 기본형은 이와 가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해서 깨서도 지금 선생님이라고 하는 체언을 주어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가와 다른 점은 바로 선생님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깨서는 높임의 의도가 들어간 주격조사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하면 발표했다라고 하는 주체는 뭡니까? 정부입니다. 거기에 주격조사에서가 쓰였는데 단체의 경우 에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목적격 조사입니다. 목적격 조사는 좀 단순해요. 나는 물을 마셨다. 나는 음료수를 마셨다. 역시 을이 쓰였는데 이 형태라는 거 여러분 눈치챘을 겁니다. 목적격 조사는 을만 기억하면 돼요.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서술격 조사입니다. 서술격 조사는 이곳은 학교이다. 이다입니다. 그런데 서술격 조사는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지만 뒤에 다가 계속 교체가 돼요. 그래서 가변어에 속하는 조사입니다. 이곳은 학교이고 그곳은 병원이다처럼 고라고 하는 연결 어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어미로 교체가 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용언의 활용과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 복격 조사는 얼음이 물이 되었다. 술은 음료수가 아니다처럼 이 가가 쓰이는데요. 주격 조사와 형태가 같지만 복격 조사는 반드시 뒤에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격 조사와 반드시 구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주격 조사부터 복격 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관형격 조사인데요. 관형격 조사는 역시 간단해요. 나의 고향은 아산이다 했을 때 나라고 하는 체언이 고향을 꾸며주게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입니다. 역시 관형격 조사에도 의밖에 없어요. 중세국어에는 여러 개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중세국어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죠. 자, 부사격 조사입니다. 사실 부사격 조사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자, 부사격 조사의 예문들을 살펴볼게요. 나는 학교에서 친구에게 선물을 줬다. 처럼 애로 시작하는 말들이 있어요. 나는 학교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겠고요. 친구에게는 대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대상을 나타내더라도요. 에게 같은 경우는 유정명사인 경우에 씁니다. 만약에 내가 꽃에 물을 주었다 라고 한다면 꽃도 대상으로서 쓰이지만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애를 쓴다 정도도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나는 교사로서 가르침으로써 보람을 느낀다. 자, 로서와 로서 여러분 잘 구분하면 좋을 텐데요. 로로 시작하는 말들이에요. 로서 같은 경우는 자격, 역할의 의미를 갖고요. 로서는 방법, 수단, 도구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로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쓰다, 도구 그런 의미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사격 조사가 애로 시작하는 말이나 로로 시작하는 말밖에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어머니는 넌 아빠보다 엄마와 닮았어 라고 말씀하셨다 해서 보다, 와 라고 모두 부사격 조사입니다.
보다 같은 경우는 비교의 의미를 갖고요. 와도 역시 비교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동반의 의미를 갖기도 해요. 나와 함께 갈래? 처럼 쓰인다면 와는 동반의 의미를 갖죠. 그리고 라고 그리고 또 고가 있어요. 이들은 누군가의 말을 인용할 때 사용하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자, 대체로 부사격 조사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더 있습니다. 더 있지만 모든 것을 나열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 부사격 조사. 그래서 사실 조사, 격조사에 무려 72개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대부분은 부사격 조사입니다. 자, 끝으로 혹격 조사인데요. 혹격 조사는 명준아 그리고 응호야처럼 아와 야 역시 이 형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높은 대상을 부를 때 하늘이시여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늘이시여처럼 이시여도 혹격 조사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격조사의 종류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기출을 풀어보면서 조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애와 애서가 나왔네요. 보겠습니다. 자, 선지를 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애는 격조사와 접속조사로 쓰일 수 있는 반면에 애서는 격조사로만 쓰이는군.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애는 격조사로도 쓰이고요. 접속조사로도 쓰이는 거 맞네요. 자, 그런데 애서가 격조사로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격조사로만 쓰이네요. 맞네요. 그렇죠? 자, 2번 애 두 번째 얘의 용례로 사용하는 예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를 줄 수 있겠군. 밥에 국에 떡에 이거 지금 말들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네요. 자,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조사의 역할을 애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를 여기에 넣는 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3번 애에서 세 번째의 용례로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를 들 수 있겠군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그러니까 얘는 주격조사로 쓰이는 예인데 아까 선생님이 주격조사에 단체,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어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이게 지금 운동을 하다라고 하는 요 말을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운동을 하다의 주체는 사람들이죠.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얘는 부사격 조사로 봐야 됩니다. 부사어로 봐야 돼요. 장소를 나타내주는 애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렸겠네요. 3번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4, 5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1의 1번 뜻 용례에 쓰인 애는 애서로 바꿀 수 없군. 보겠습니다. 동생은 지금 집에서 없다 안 되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애 1번의 2 보겠습니다. 용례에 쓰인 애를 애서로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바뀌는군. 보겠습니다. 형은 방금 집에 왔다라고 하면 도착의 의미예요. 그렇죠? 근데 형은 방금 집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출발했다. 출발지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가 바뀝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으로 확실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사, 격조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격조사의 종류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품사가 바로 조사니까요. 여러분 꼭 잘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